연봉이 1억이고 30년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4% 기준으로 만약에 DSR을 적용 안 받았을 때는 6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5억 8천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은 6억 8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1억을 덜 받게 돼서 5억 8천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갚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금리를 올려서 대출의 양을 줄여놓겠다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7월이 되면 이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나도 줄어들까? DSR 3단계가 뭘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요 내용 중에서 왜 3단계일까? 1단계, 2단계는 따로 있는 건가? 요런 내용부터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누구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을 한꺼번에 쉽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료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DSR 3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내용, 핵심 내용이 뭐냐?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 대출에 다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모든 대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스트레스 금리 1.5%가 플러스 돼가지고 적용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역별 차이가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 고정형, 주기형 대출마다 적용 비율을 달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진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들 알겠지만 DSR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DSR이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 정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 이거를 정리한 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면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뭐냐?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연봉이라든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DS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가정해서 추가로 금리를 반영하는 들을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래 5억까지 대출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은 1억 연봉자가 4억 정도의 대출만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갚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금리를 올려서 대출의 양을 줄여놓겠다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 자, 요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인데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한 거예요. 시장에서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자, 1단계를 202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0.38%를 더해놨어요. 2단계는 0.75%로 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이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1.5% 3단계 시행입니다.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모든 대출 전부 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일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연봉이 1억이고 30년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4% 기준으로 만약에 DSR을 적용 안 받았을 때는 6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5억 8천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6억 8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1억을 덜 받게 돼서 5억 8천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의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래의 금리가 바뀌지 않는 대출들이 있잖아요. 고정금리라고 하는 대출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스 DSR을 받았을 때 만약에 변동금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1.5%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라도 주기형 담보대출로 고정금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5년 미만에는 사실 이렇게 되겠지만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금리의 30%만 적용을 합니다. 되게 좋은 거죠. 스트레스 금리에서 30%, 1.5%, 30%만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9년에서 15년까지 고정이다 라고 하면은 2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10%고 21년 이상이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미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줄여주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6억 8천이었던 사람이 스트레스 DSR을 받으면서 5억 8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기형 대출 중에서 5년이 고정된다라고 하면은 6억 6,2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억이 깎여야 됐던 사람이 1,800만 원만 깎이고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게 되면은 고정금리가 대출을 받는 금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적용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집단 대출과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된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요, DSR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고 7월 1일 계약분부터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집단 대출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의 기준이 바로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대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25년 4월이죠. 4월 이후에도 주택거래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이게 2024년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올라가면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나오거나 신용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위험성을 좀 낮추려고 일부러 스트레스 DSR을 시장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금리를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위험하더라도 만약에 가계 대출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위험이 커지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7월 1일이 지난 다음에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다음 달부터 대출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대출은 나올 거고 시장이 갑자기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DSR을 해도 고정금리 선택하시면 돼요. 금액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조건이랑 한도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냥 뉴스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랍니다. 이제부터 위험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이번 규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